안녕하세요. 저는 5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세옹지마에 관한 글을 읽었어요. 그 기사에는 인생을 살다 보면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하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크게 기뻐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크게 좌절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글을 보니 저의 지난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사실 지금 저는 아이와 함께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딸의 친아빠는 아이가 3살 때 이혼을 했고 그 뒤 새로운 남자를 만나 신혼집에 신혼살림까지 다 넣은 상태예요. 이혼하고 재혼하는 과정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익명의 힘을 빌려 저의 사연을 이야기해볼까 해요. 저와 남편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회사와 집만 알던 제게 한 번뿐인 20대를 정말 재미없게 산다며 남자 좀 만나보라고 소개해줬어요. 그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어서 싫다고 했지만 동료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자꾸 만나라고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밥이나 먹자는 생각으로 나갔답니다. 동료가 알려준 카페로 갔는데 구석에 단정하고 스타일이 좋은 남성분이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내심 저분이 나의 소개팅 상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동료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땐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요. 그 사람 앞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도 참 조리 있고 재밌게 잘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나와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가볍게 술을 마셨어요. 밥을 먹으며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외동아들이고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외동딸이고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셔서 엄마와 둘이서만 살았어요. 둘 다 외동에다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서인지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껴졌답니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서너 번 정도 더 만났고 만날 때마다 사이가 점점 더 깊어져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며 남편의 친구들을 보게 되었는데 다들 남편이 성격 좋은 사람이니 결혼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 역시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여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전제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친정엄마는 남편의 말솜씨, 성품을 보며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의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남편은 서울에 거주하는 반면 할머니와 아버지는 경기도의 주택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희를 보며 너무 잘 어울린다며 반겨주셨지만 시할머니는 저에 대해 별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우리 집 장손이라며 엄청나게 아끼시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기도 했고 남편을 저리도 아끼시니 저도 엄청 예뻐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었죠. 지금 그런 모습을 본다면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때는 그저 순수했고 사랑에 푹 빠져서 그런 모습도 정말 좋아 보였답니다. 시할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조금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듯 했으나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요새는 이혼이 흠도 아니고 아버지 본인도 혼자 자식을 키우지 않았냐며 저희의 만남을 응원해 주셨어요. 시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지로 우리는 무사히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경기도에 있는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어 신혼집을 시댁과 가까운 아파트로 장만했습니다. 저는 경기도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서울에 있는 회사를 어쩔 수 없이 관두고 전업주부가 되어 새로운 회사를 구해야 했답니다. 하루는 남편은 아버지 회사로 출근을 하고 저는 집에서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시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시할머니는 다음 주가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제사인데 그동안은 시할머니께서 직접 음식을 장만하셨으나 이제는 며느리가 생겼으니 저한테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연세도 많으신 시할머니께서 시어머니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가 봐도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에 큰 부담은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친정 또한 제사를 지내고 엄마가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셔서 크게 한식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즐겁게 요리하시는 엄마를 보며 자라서인지 저도 음식을 만들고 차리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시할머니께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답니다. 일주일 후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어머니 제삿날이 되었어요. 전날 미리 장을 보고 당일 아침부터 부랴부랴 음식을 장만하는데 시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하던 대로 제사 음식을 만들었어요. 사실 집에서는 제사 음식을 만들 때 제사상에 올려도 결국엔 우리가 다 먹는 것이니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필요에 따라 다진 마늘이나 고춧가루도 넣고 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하던 대로 나물을 삶고 찬물에 헹군 후 다진 마늘을 넣어 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시할머니께서 제게 호통을 치셨어요. 내 인연, 제사상에 다진 마늘을 넣는 무식한 것이 어딨어? 그거 버리고 다시 새로 무쳐. 그동안 제게 잘해주시지는 않아도 싫은 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시할머니께서 제가 나물에 다진 마늘을 넣는 것을 보고서는 싱크대에다가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뭘 멍하니 있어?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은 다진 마늘, 고춧가루와 같은 것을 넣으면 안 되는 거다. 소금이나 간장 같은 것도 넣어서는 안 된다. 알겠어? 그것도 모르고 집에서 도대체 뭘 배워온 거야? 아휴, 내가 이 나이를 먹고 며느리 제사상이나 차리고 어디 제사 음식 대신해주는 믿을 만한 업체나 있었으면 좋겠네. 우리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던 것과는 매우 달랐지만 그래도 이게 이 집의 문화겠거니 생각하고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시할머니는 그 뒤로도 제가 음식을 하는 것을 믿지 못하시겠는지 도끼 눈을 뜨고 감시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정성이 덜 들어간다고 생각되면 호되게 야단을 치셨어요. 음식을 다 장만하고 저녁 시간이 다 되어 제사상을 차릴 때도 시할머니의 야단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이 제사를 지내기는 하지만 음식을 제사상에 올릴 때는 친척 어른들이 올리셔서 자세한 음식의 위치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식들의 위치를 몰라서 헤매고 있으니 멍청하게 그것도 모른다며 무섭게 혼을 내셨습니다. 온종일 혼나서 눈물이 나오려던 찰나 시아버지께서 남편과 같이 오셨고 시아버지는 제게 정말 너무 고생 많았다며 적지 않은 용돈을 주셨어요. 남편도 음식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종일 고생 많았다면서 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그날 종일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와 남편이 위로해주니 금세 기분이 풀렸습니다. 무사히 제사를 지내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제 몸에 이상을 느껴 산부인과를 가보니 아기가 생겼더라고요.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심장 소리까지 들은 후 남편과 시댁 친정에 연락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당연히 기뻐하시고 시할머니와 시아버지 남편 모두 엄청 좋아했어요. 뱃속의 아기는 주수에 맞게 잘 자라 16주가 되어 성별이 나왔는데 딸이었습니다. 임신한 아기가 딸이라고 하자 시아버지 친정엄마 남편은 요새는 딸이 대세라며 축하해 주셨어요. 반면 시할머니는 딸이라고 하니 축하는커녕 쓸모도 없는 딸을 왜 가졌냐며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히 낳아서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대에도 고작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화를 내시는 시할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할머니의 시도 때도 없는 구박이 시작되었답니다. 시할머니께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우리 집에 오셔서는 집안꼴이 개판이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오실 때마다 냉장고 검사를 하시고 냉장고에 반찬이 있는데도 우리 손주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남편의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고 혼을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마무리는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서 배운 게 없다고 하시고 그런 부족한 집안에서 자란 저를 거둬줬으면 아들이라도 가져서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딸을 가졌다고 구박하셨답니다. 그렇게 2번 정도 오시니 그 후로 할머니 얼굴이 인터폰에 뜨면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그냥 집에 없는 척하고 문도 열어주기 싫었지만 이미 91세나 되신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제가 문전박대했던 것이 후회로 남을 것 같아서 그냥 오실 때마다 문을 열어드리고 잔소리를 심하게 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해왔답니다. 시할머니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잘 해줘서인지 뱃속의 아기는 아주 잘 자라 어느덧 막달이 되었어요. 출산 전 검사를 하는데 아기가 여가 상태인 거예요. 저는 자연분만을 하고 싶은 마음에 요가를 하며 아기의 머리가 밑으로 향하기를 기대했지만 아기는 꼿꼿이 여가 상태로 있었고 결국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시할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눈치 없는 남편이 시댁에서 수술해서 낳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술로 애를 낳는다는 것이 말이 되니? 아이는 무조건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해. 수술로 낳으면 애가 멍청해진다고. 진짜 너는 이혼한 가정에다가 딸 가진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애도 멀쩡하게 못 낳고 도대체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할머니, 요새는 수술로 낳는 아이들도 정말 많아요. 수술로 낳는다고 아이가 멍청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기도 있는데 아기 앞에서는 제가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다느니 아들을 낳아야 한다느니 하시는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어디서 지금 말대꾸야? 뭘 잘했다고? 에이, 할머니 왜 그래? 병원에서 아기가 거꾸로 있어서 자연분만 못한다잖아. 그리고 할머니, 선미는 내가 선택한 여자야. 그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우리 나이도 많지 않으니까 이번에 딸 낳고 둘째는 아들 가지면 되지. 안 그래? 시할머니는 제가 한 말에 화를 버럭 내셨지만 다행히 남편이 잘 막아주었습니다. 사실 시할머니만 보면 너무 스트레스였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중간 역할을 나름 잘해주어서 그래도 참고 버틸만 했네요. 그렇게 수술로 출산을 하고 조리원에 있다가 아기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시할머니가 집에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아기를 집에 데려다주고 바로 출근을 하고 저는 아기와 시할머니 셋이서 집에 있게 되었어요. 시할머니가 국을 끓이고 계시길래 당연히 제 미역국을 끓여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기 방에 아기를 눕혀놓고 재운 뒤 부엌에 나와보니 미역국은커녕 남편이 좋아하는 시뻘건 육개장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먹으라고 하시며 한 상을 차리셨는데 모유 수유를 하는 저는 먹을 수 없는 매운 반찬만 있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미역국은 없네요? 저 모유 수유해서 매운 음식 먹지 못하는데요. 내가 아들도 낳지 못한 널 위해서 여기 있는 줄 아니? 네가 출산해서 아기 본다고 우리 집 장손 굶길까봐 손주 음식 하러 온 거다.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염치로 미역국을 얻어먹을 생각을 해? 네 음식은 네가 알아서 해먹든가 아니면 굶든가 해라. 할머니,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도 맞고 할머니께서 저의 미역국을 끓여주시지 않아도 상관없는데요. 이제는 아기도 있으니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구박하시지는 않았으면 해요. 제가 아들을 낳고 싶다고 해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머니께서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 딸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연이? 옛날 같았으면 너는 남의 집 대를 끊어먹은 죄로 진작에 쫓겨났다. 아니지?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으니 결혼도 하지 못했을 것이야. 우리 경우가 네가 좋다고 그러니 결혼시켰지. 안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 아닌 예전에 만난 다른 여자랑 결혼시켰을 거야. 시할머니는 당신의 증손녀를 낳고 온 제게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고 딸이라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닌 다른 여자랑 결혼을 시켜야 했다며 후회하는 말씀까지 하셨죠. 그런 시할머니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것이 그렇게 큰 죄냐고 대들고 따지고 싶었지만 하필 그때 아기가 깨서 우는 바람에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방에 들어왔어요. 계집애가 우는 것도 아주 앙칼지구나. 옛말에 암탉이 우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 집이 쟤 때문에 조만간 망하겠어. 우리 경우가 쟤가 아니라 다른 여자랑 결혼해야 했는데
할머니는 방에서 일부러 저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다른 여자 이름을 말하며 남편이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했다고 혀를 끌끌 차셨어요.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친정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친정이 택시를 타고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보니 가지도 못하고 그저 방에서 혼자 울분을 삭이고 있었답니다. 시할머니는 제가 그러든 말든 혼자서 식사를 다 하시고 잠까지 주무시며 집에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남편을 방으로 불러 할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할머니의 말씀이 너무하다고 느껴졌는지 할머니께 따져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딸도 할머니의 손녀야. 할머니 핏줄이라고요. 그리고 아기 낳은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다른 여자랑 결혼을 시켜야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얘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니?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제가 날 쫓아내고 싶어서 헛소리 하는가 보구나. 사실 오늘 내가 미역국을 안 끓여놨다고 제가 나한테 화를 많이 내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괜한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이 할미 말은 듣지도 않고 네 부인 이야기만 듣는 게냐? 시할머니는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할머니의 말을 듣고서는 원래 여자들은 출산하면 별것도 아닌 일에 오해하고 마음 상해서 온다고 들었다고 하며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 편이었던 남편마저 저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으니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시할머니는 울고 있는 저를 보며 뭘 잘했다고 눈물바람이냐며 뭐라고 하시고 남편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저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아기만 아니었으면 확 집을 나가버리고 싶었답니다. 이렇게 우리 아기와의 첫날이 눈물로 지나갔어요. 그날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저의 딸이라는 이유로 우리 아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했네요. 이후로도 시할머니와 저는 계속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모유가 아예 나오지 않아 분유를 먹였는데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시고 아기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셨죠. 하루는 그런 시할머니가 싫어서 오셔서 문을 두드려도 모르는 척 있었더니 할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눈치 없는 남편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뒤로는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오셨답니다. 안 그래도 어린 아기를 돌보느라 힘든데 시할머니까지 오셔서 스트레스를 주시니 집에 있어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이 일로 남편과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싸우게 되었고 그 뒤로 남편은 아버지 회사에서 철야 근무나 출장을 하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집에 계시는 것 같은데 남편은 집에 오지 않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가서 노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번다는데 집에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확실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 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 대한 의심은 하나도 하지를 못했었네요. 이렇게 저는 남편의 도움 없이 온전히 저 혼자 아기를 키웠습니다. 아기가 목도 가누고 육아에 요령이 생기며 저에게도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생길 때쯤이었어요. 시할머니께서 헛소리를 많이 하시고 했던 말도 자꾸 잊어버리셔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치매 중기라는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더는 혼자 계시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러 누군가가 할머니의 옆에서 간병을 해야만 했어요. 저는 당연히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할머니가 엄마 같은 분이라며 우리 집에 모시고 살자는 게 아니겠어요? 너는 회사에서 일하고 출장 자주 다니니까 거의 집에 없는데 우리 집에 어떻게 모셔? 설마 내가 할머니의 간병을 해달라는 건 아니지?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게다가 나는 우리 딸 희민이도 돌봐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치매 걸린 할머니까지 모셔? 그게 말이 돼? 자기가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고생 좀 해주라. 우리 할머니 나한테는 정말 엄마와 같은 분이셔. 요새 요양원에서 사고도 자주 나고 요양원에 가시면 멀쩡하시던 분들도 편찮아지시고 집에 계실 때보다 더 빨리 돌아가신다더라. 부탁할게.
우리 할머니 모시고 살아주면 내가 정말 평생 잘할게. 응? 솔직히 말해서 할머니가 너한테 어머니 같은 분이시지만 나한테는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일 뿐이야. 집에 모시고 살면서 너가 온전히 할머니를 돌보게 된다면 또 모르겠어. 하지만 너는 밤에만 잠깐 얼굴 들여다보지만 나는 온종일 할머니와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 희민이는? 지금 아기 하나 돌보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할머니까지 내가 돌봐드리니? 희민이는 어린이집에 보내자. 집 앞 어린이집에 어린 아기들도 많고 소문도 좋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기는 앞으로 평생 볼 수 있지만 우리 할머니는 이제 볼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 얼마 남지 않은 날들 요양원에서 환자복 입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 제발 부탁이다. 응? 뭐? 할머니 모시자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요양원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사건 사고가 자주 일어나. 난 어린이집은 우리 희민이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보내고 싶어.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너에게는 엄마 같은 할머니지만 나에게는 보기 싫은 할머니라고. 그런 할머니랑 종일 집에서 절대 못 있어. 보기 싫은 할머니?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할머니가 집에 오셔서 한 번씩 희민이 봐주시고 옷 사주시고 한 거는 생각 안 해? 네가 우리 할머니 싫어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 할머니 모시기 싫으면 그냥 우리 이혼해. 네가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걸 진작 알았더라면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야. 저와 남편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한참을 싸우다가 이혼하자는 이야기까지 오고 갔어요. 남편은 할머니를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 한다며 아주 완강하게 주장했고, 저는 말도 못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까지 모시고 싶지는 않았어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저를 매일 구박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던 할머니가 싫어서 모시고 싶지 않았답니다. 결국 이날은 둘이서 싸우기만 하고 결론을 맺지 못했어요. 남편과 대판 싸우고 나서 방에 혼자 있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요새 뉴스나 기사를 보면 어린이집 학대 관련 소식이 종종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희민이가 말을 한 후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는데 할머니 간병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희민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자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친정엄마가 훗날 치매에 걸리시면 유일한 자식인 제가 무조건 모셔야 할 텐데 그때 제가 할머니를 모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이 반대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몇 날 며칠을 이 일로 고민을 했고 결국 시아버지께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시할머니를 우리 집에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치매에 관해 이야기만 들었지 치매 환자가 어떤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이미 90세가 넘으신 할머니께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는 생각으로 겁도 없이 하겠다고 했네요. 그 뒤로 저는 희민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시할머니의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시할머니는 뒤돌아서면 배고프다고 하시고 헛소리도 하시는 등 상태가 아주 빠르게 악화되었어요. 남편이라도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남편은 잦은 철야 근무에 출장으로 자주 보지도 못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게 너무 고마워했고 또 시아버지께 다달이 돈도 받아 살림에 보탬이 되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시할머니를 모시며 하루하루를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할머니께서 자꾸 저한테 우리 지수 어디 있느냐고 하시며 지수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도대체 지수라는 여자가 누구길래 할머니께서 이렇게 애타게 찾으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방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지수가 누구냐고 물어봤죠. 지수?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너는 치매 걸린 노인네의 말을 다 믿어? 그냥 뭐 드라마나 TV에서 나온 지수라는 여자 찾고 계시는 거겠지 뭐. 그리고 너는 지방 출장 다녀와서 피곤한 사람한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그리 심각하게 물어보냐? 피곤해. 나 이제 잘 거니까 깨우지 마. 그냥 지수라는 여자를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면 되는데 남편은 과하게 화를 내며 당황하고 말까지 더듬거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남편이 확실히 지수라는 여자를 알고 있는데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잘 때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확인해보니 남편은 제가 희민이를 돌보고 할머니를 간병할 동안 지수라는 여자와 몰래 사귀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이번에 지방 출장을 갔던 것도 출장이 아니라 이 여자와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항상 야근한다, 주말에도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놓고선 이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자녀의 사진을 카카오톡 메인 화면에 넣고 하던데, 남편은 한 번도 희민이의 사진이나 제 사진을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 지수라는 여자한테 결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일단 지수라는 여자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곤히 잠을 자는 희민이 옆에 누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네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너무 나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았고, 결국 밤새우고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남편도 일어나 회사에 일찍 가봐야 한다며 씻고 바로 나갔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거실로 나왔는데, 시할머니가 쭈그리고 앉아 계시고 그 옆에 희민이도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뭐 하시나 싶어 가까이 가보니 할머니께서 거실 바닥에 볼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일단 희민이를 덥석 안았어요. 이년아, 네 아이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난 이런 못생긴 아기 필요 없다. 빨리 우리 지수 데리고 오란 말이야. 얼굴 고운 우리 지수가 손주를 낳아야 해. 네가 이 집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 지수가 시집을 못 오는 거 아니야? 이 괘씸한 것, 우리 집안 말아먹으련. 시할머니가 저를 밀치는 바람에 하마터면 안고 있던 희민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희민이를 제가 꽉 잡고 있어서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순간 이 집에서 할머니와 계속 같이 있으면 언젠가는 희민이가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시할머니 두고 집에서 나와 무작정 서울에 있는 엄마한테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고 시할머니가 희민이에게 위험한 상황인데 제가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정엄마는 연락도 없이 온 저를 보며 깜짝 놀라셨고, 저는 그런 엄마께 그동안 알게 된 사실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 네가 굳이 참을 필요 없다고 하시며 일단은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엄마는 가게로 가셨고 저는 일단 지수라는 여자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어제 저장했던 지수씨의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길래 문자로 경호씨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니 바로 전화가 와서 누구길래 자기 남자친구에 관해서 할 말이 있냐며 지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들려 엄마한테 희민이를 맡기고 약속한 장소로 나갔습니다. 저는 지수씨를 만나 사실 경호씨와 내가 결혼한 사이이고 아이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수씨가 저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는 그럴 리가 없다길래 저와 남편의 결혼 사진, 희민이의 사진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저는 둘이서는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지수씨는 저와 남편을 만나기 훨씬 전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지수씨는 시할머니와 시아버지도 이미 만났었고 두 분 다 지수씨를 너무 좋아하셨대요. 왜냐하면 지수씨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그 회사가 아버지 회사의 원청업체였거든요. 아무래도 원청업체와 사돈을 맺으면 회사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시할머니, 시아버지 모두 지수씨와 남편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응원했다고 해요. 지수씨도 그런 두 분이 좋아서 시댁에 종종 놀러 갔었고 사이가 더 깊어져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나 지수씨의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차이가 난다며 둘의 결혼을 결사반대하셨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지수씨의 결혼이 무산되고 잠시 헤어져 있는 동안 저를 만났던 것이죠.
그렇게 둘은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제가 희민이를 낳고 정신이 없었을 때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고 해요. 그 뒤로 꾸준히 연락했고 지금은 정식으로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 씨는 결혼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하며 일단 이 자리에 남편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지수 씨가 만나자는 말에 반가워하며 바로 달려가겠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본인에게 일어날 상황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남편이 우리가 있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지수 씨 앞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서는 매우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지수 씨가 저에게 모든 내용을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니 남편은 저와 지수 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지수 씨는 물을 뿌리고는 남편의 뺨을 때리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지수 씨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래? 치매 걸린 할머니를 간병하는 와이프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디? 나는 너의 그 엄마 같은 할머니 보느라 지쳐가는데 너는 할 것 다 하고 다녔더라? 나 몰래 지수 씨 만나는 동안 희민이는 생각 안 해봤어? 나쁜 새끼. 나 너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해서 회사와 거래 끊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너네 회사 매출의 80%는 우리 회사에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지? 사람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뼈저리게 느껴봐. 아, 별일 없으면 저희 아버지한테 같이 가요. 우리 같이 가서 이 새끼의 실체를 말씀드려요. 지수 씨는 제게 같이 회사에 가서 아버지께 다 얘기하자고 했고 저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지수 씨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수 씨의 아버지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남편 회사와의 거래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하여 아버지 회사로 킥을 보냈답니다. 그날 저녁 이혼 서류를 확인한 남편은 제게 전화해서 이혼하지 못하겠다고 사정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숙려 기간을 가진 후 이혼을 했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남편이 희민이를 보고 위자료 3천만 원에 양육비도 매달 60만 원씩 제게 보내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혼 후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살면서 희민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엄마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엄마의 식당 일을 도우며 일하던 어느 날 예전에 시할머니가 제사상을 차리며 제사 음식을 해주는 업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났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제사 음식을 만들어 택배로 보내는 온라인 쇼핑몰을 차렸습니다. 엄마 식당 바로 옆에 조그마하게 가게를 내고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어 택배로 배송했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그저 그랬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매출이 늘었어요. 하루는 주문이 너무 들어와 엄마한테 희민이를 부탁하고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정신없이 있는데 전 남편이 제 가게에 찾아왔더라고요. 음식 솜씨가 좋더니 가게까지 차렸네. 사실 부탁할 것이 있어서 무작정 찾아왔어. 사실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회사는 망했고 지수랑도 헤어졌어. 그래서 지금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 다시 합치자. 우리 정말 사랑했는데 할머니와 지수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 나 그날 이후로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우리 사이에 희민이도 있는데 이렇게 헤어져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뭐라는 거야? 할머니 돌아가셨고 지수랑 헤어졌다고 다시 합치자고?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참 정성스럽게 한다. 야,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바로 신뢰라는 거야. 근데 너는 이미 이 신뢰를 저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믿고 다시 만날 수가 있겠니?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꺼져. 전 남편은 저의 단호한 거절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주문이 들어와 제 가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전 남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야, 나는 이렇게 쫄딱 망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너는 이렇게 잘 나가니까 좋으냐? 너 내가 아주 우습지?
내가 만약에 지금 돈 있고 회사가 안 망했으면 이렇게 네가 이혼하자고 했겠어? 이게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와? 술을 처먹었으면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어디 와서 행패야? 그리고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나는 네가 돈이 없고 망해서 헤어진 게 아니야. 할머니 간병이 힘들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네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거라고 알았냐? 이 멍청한 놈아. 참나, 사람이 살다 보면 잠깐 넘어지고 실수도 할 수 있지. 내가 막말로 지수 만나면서 애를 만든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까지 이혼까지 당할 일이냐? 그리고 너 그렇게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외롭고 쓸쓸했다면서 희민이한테 아빠 없는 가정을 물려주고 싶냐? 너랑 똑같이 살게 하고 싶어? 이게 말이면 단주라나. 그렇게 희민이를 생각한다는 인간이 애를 놔두고 바람을 피워? 네가 걱정할 필요 없게 제대로 키울 거야. 그니까 쓸데없는 걱정 집어치우고 너 앞가림이나 잘해. 그렇게 술이나 퍼먹고 다니다가 다 잃고 노숙자 되면 희민이 볼 수나 있겠니? 희민이한테 부끄러운 아빠 되기 싫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란 말이야. 제가 희민이를 들먹이자 전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옆에 있던 물건을 던지려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몸을 피해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찾는데 누군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엄마 가게에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이더라고요. 그분은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전 남편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내보냈습니다. 이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정말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로만 끝내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간다고 하시는 것을 붙잡아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해보니 이분은 저보다 4살 위인데 결혼했다가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을 했대요. 다행히 자식은 없고 지금은 그냥 회사 다니면서 혼자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제게 믿었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엄마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열심히 살고 밝게만 봤는데 그 웃음 뒤에 이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전 남편이 또 와서 행패를 부릴지 모르니 밤늦게까지 있을 때 연락 달라고 하며 본인의 명함을 주었어요. 저도 제 연락처를 알려드린 후 우리는 그 뒤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친해져서 희민이도 함께 보았는데 희민이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 셋은 종종 만났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번 다녀온 데다가 희민이도 있어서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다고 해도 예비 남편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제가 한번 다녀오고 아이도 있다는 이유로 싫어하시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희민이가 저의 예비 남편을 너무 잘 따랐고 예비 남편의 집에서도 희민이를 너무 예뻐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예비 남편도 한번 다녀왔으니 제가 한번 다녀온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며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네요.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난 후 저와 예비 남편은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신혼집에 가전제품과 가구를 넣으려고 이삿짐 센터를 불렀어요. 사장님과 직원 3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낯익어서 보니 제 전남편이더라고요. 아버지의 회사가 망해서 이삿짐 센터와 공사장에서 일당으로 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이 참 불쌍해 보이면서 뭔지 모를 통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전 남편은 자신을 빤히 보고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고 예비 남편도 전 남편을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아, 술 취해 계셔서 기억 못 하시려나? 그때 가게에 와서 술 먹고 행패 부렸을 때 제가 그쪽 제압했는데 다치지는 않았죠? 그래도 그쪽 덕에 우리가 결혼해서 이곳에 살림을 차리게 되었네요. 뭐 어쨌든 감사하네요. 전 남편은 예비 남편의 말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분이 다소 상했는지 물건을 제대로 놓지 않고 던지듯이 내려놓더라고요. 아저씨,
제대로 놔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이렇게 막 집어던지다가 망가지면 아저씨가 살 거예요? 겨우 구한 일자리일 텐데 여기서 잘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남의 돈 받아먹기가 어디 쉬운 줄 아시나. 예비 남편은 일부러 큰 소리로 전 남편을 구박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삿짐 센터의 사장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예비 남편은 전 남편이 물건을 막 던진다고 불만을 쏟아냈어요. 결국 전 남편은 사장님한테 크게 혼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른답니다. 처음에 전 남편이 저와 비슷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불같이 사랑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이 행복했네요. 하지만 결혼 후 시할머니로 인해 참 불행했어요. 그래도 시할머니로 인해 제사 음식 대행업체를 열어서 많은 돈을 벌고 남편의 불륜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면 행복이 불행이 되고 불행이 또 행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혼을 앞둔 지금은 좋은 일이 있어도 크게 기뻐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크게 낙심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차피 인생은 좋은 일과 슬픈 일의 연속이고 지금의 행복과 불행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 결혼 생활을 통해 제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내면적으로 성숙해졌으니 이제는 예비 남편과 희민이 셋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저와 제 사연을 듣는 모든 분에게 꽃길만 펼쳐지기를 바라며 사연을 마칩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